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7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우리 이제 문법상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시제를 지금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단순 시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3시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진행 시제가 되겠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3시제로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했다면 진행 3시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무조건 곱하기 3이라고 했죠, 제가. 현재가 있으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으니까 진행 시제도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 3시제로 뭔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시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컨셉,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떤 때 단순 현재 시제를 쓰고 어떤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쓰는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오늘 공부할 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들 소화를 잘 하셨는지 퀴즈로 점검하는 과정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진행부터 좀 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단순 현재 시제는 여기가 지금 now라고 했을 때 자, 동작 동사가 훨씬 많으니까 동작 동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반복돼 왔고 이 일이 미래까지도 반복되는 경우 이런 규칙적 반복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바로 과학적 사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기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도에 안 끓었고 미래에는 안 끓을 거다가 아니고 고정불변의 이거는 과학적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현재 시제를, 단순 현재 시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다 보니까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라고 하는 진짜 now에 발생하는 어떤 now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동작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진행 시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때요? 자, 그렇죠. 진행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진행 상황을 표현을 못 하니까. 자, 그런데 표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ing의 원래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ing는 분사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뭘 붙였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붙였어요. am, are, is 이런 걸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행 시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자, 이제 재미난 건 뭐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동작 동사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동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동작 동사로만 범위를 좁혀서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 그러면 요거를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볼 텐데요.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m eating breakfas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ow가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진행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어때요? I always eat break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아침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내가 항상 아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반복되는 그런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은 아니에요. 요게 바로 느낌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진행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좀 한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동작 동사만 얘기하고 상태 동사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어떤 이슈들일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들도 있다고 했고 일부 상태 동사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진행형이 없어요? 왜 도대체 설명 안 해주세요? 자, 이런 여러분들 충분한 저에게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상태 동사는 진행 시제가 없는 것이 맞아요. 예. 왜 그렇죠? 바로 상태 동사는 현재 동사를 쓰면,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제로 쓰잖아요. 문장을 현재 시제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진행 시제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 없음이라고 제가 안 했고 없었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재 시제를 쓰면 그것이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진행 시제로 쓸 필요는 없지만 현대는 말이죠. 현대 영어에서는 일부의 예외들만 못 쓰고 대부분 상태 동사의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미도 어때요? 현재 시제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 관련된 이슈로 첫 번째 배우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도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증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My brother Albert lives in Vancouver. 제 동생 알버트가 실제로 밴쿠버에 살거든요, 이 친구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lives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live는 상태 동사죠. 밴쿠버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my brother Albert is living in Vancouver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설명의 자, 함정은 뭐죠?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나 의미가 똑같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져요? 그 일부의 예외가 누굴까요?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셔야 해요. 자, 걔네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런 동사들입니다. 일부의 예외적인 상태 동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have부터 시작해서 like까지. 자, 동작이 죄다 없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은 제가 옆에다 한국말로 뜻을 써드렸어요. possess라고 하는 단어는 have와 똑같은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것이고요. belong 이런 단어도 있죠. belong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 belong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belong to A의 형식으로 자, 부사적 수식어가 to A로 자주 들어와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은 어떻다? 전통적인 그런 관점, 전통적인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태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면 지금을 나타내니까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가 전통적 입장이었거든요. 그거를 고스란히 현대영어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들 뭘로 외워두셔야 돼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빨간색이 하나 있네요. 자, 저 include는 어때요? include는 학교 문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네, include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특히 spoken English에서 어때요?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써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왜 여러분께 알려드렸냐면 사실 include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는 어떻게 된다? 바뀔 수도 있다. 자, include는 전통적인 단어였어요. 진행형으로 못 쓰는.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 include는 이제 진행형으로 쓰는 그런 동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말의 그 표준어 발음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자장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어의 3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 서울의 중산층 사람들이 쓰는 게 표준어라고 하던데 맞죠? 짜장면이라고 하도 사람들이 쓰니까
자장면도 표준어로 오케이, 짜장면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언어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자,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썼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 영어에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좀 한번 따져보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llery. gallery는 이제 화랑이죠. 그림을 전시하거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화랑입니다. 자, possesses is poss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number of는 many의 뜻을 가진 수거라 그랬죠? 많은 무엇입니까? 자, artist early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가의 초기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possess는 보자마자 이제 뜻보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진행형으로 쓰면 안 돼.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사실 원어민들은 어때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is possessing 이라고 하는 저 표현 자체가 어우 어색해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이제 외워서 일단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possesses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상태 동사의 현재 진행 이야기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am, are, is 플러스 ing로 동작 동사의 현재 진행을 표시한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태 동사도 현재 진행 시제로 쓸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상태 동사의 현재 진행 시제는 어때요? 단순 현재 시제와 같더라. 이것이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now와 currently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 동작 동사의 현재 자, 시제와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I'm eating breakfast now. 자, 상태 동사의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I really want it now.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원해.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변동사항이 없이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학과정에서 자,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작 동사의 현재 진행 시제는 아니 지금을 관통하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이 아니고요. 이거 미래를 표현할 때도 쓴대요. 가까운 미래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래 시제의 단서가 주어졌거든요. tomorrow 이렇게. 그런데 답을 쓰려고 봤더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My mother is coming. 어머니께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카고로부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brother네요. My brother is coming from Chicago. 자, 내 동생이 시카고로부터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면 지금이어야 되는데 tomorrow가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니, 걔가 오고 있다고. 그러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끝까지 온 건 아니죠. 따라서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도착 중이라고. 그럼 도착 중이면 어때요? 도착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 도착할 거야.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처음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언어가 점점 쓰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만 쓰다가 어때요? 뭐 tomorrow 정도에도 충분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의 특별용법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 진행 시제가 사실은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데 뭐 상태 동사의 진행이라든가 혹은 진행 시제의 특별용법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만한 우리가 좀 강의하고 논의하고 따져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기를
바래요.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자, 과거 진행 시제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과거로 옮겨놓은 거예요.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한다. 비동사를 당연히 여러분들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죠. were나 자, was를 써서 ing를 쓰시면 되고요. She was walking. 그 여자가 걷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로? 그 건물을 향해서 건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점은요. 어저께 5시에 요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거 진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 진행은 또 당연히 특정한 미래 시점에 관통 중인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자, 표현 방식은 어떨까요? 비동사를 미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will be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미래 진행 시제를 여러분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진행 시제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3분의 1씩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의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미래 진행 시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특정한 미래 시점에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안 쓰죠.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표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멋부려 가지고 구어체에서 미래 진행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용이 돼 가지고 지금은 학교문법에서도 그냥 미래 진행을 쓰고 단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다. 자, 예문으로 확인하시면요. They will be analyzing. 그들은 분석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무엇을? 바로 the feedback을. 내일 아침 몇 시에 분석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진행 상태를 굳이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분석할 거야 라고 그냥 미래형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닌 게 뭐냐? 현재 진행 시제는 앞쪽에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C. 진행형 시제로 쓸 수 없는 상태 동사가 누굽니까? 자, 죄송합니다. 진행형 시제로 쓸 수 있는 상태 동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진행형 동사로 쓰는 거 누구 있어요? 바로 think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형으로 못 쓴다 라고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향후의 복습 과정에서 잘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바로 현재 진행 시제를 가까운 미래 표현에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으로 정답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까지 종료하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시제와 그 특별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꼼꼼하게 복습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포인트들 정리 잘 하셔서 내일과 모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볼게요. 자, 안녕.